네, 마켓 인사이드 라인투자자문의 임태근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오늘 저희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누던 게 지금 지수 2000선 그리고 외국인의 어떤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 지속성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외국인이 이제 왜 사는지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사실 이제 1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선진국 증시가 이머징 대비해서 역시 또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지난 이제 2월이 끝나고 3월에 접어들면서부터 약간씩의 이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S&P 500 기준으로 해서 PER 15배라고 하는 이 수준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는 국면에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다들 이제 투자자들이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이제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논쟁이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정도를 또 확인하면서 재차 EPS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증시, 또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는 증시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이 좀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 시점이 바로 이머징 증시가 이제 좀 그 기회가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MSCI 이제 이머징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하단에 이제 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신흥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기준으로 PBR 이제 1.5배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PBR 1.5배 수준이라는 거는 저희 이제 코스피 PBR 1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큰 위기를 겪지 않는 이상은 그 밑으로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밸류에이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국면이 뭐 신흥 국가들이 각 국가별로의 어떤 이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긴 하지만, 과연 동반적으로 전부 다 함께 침체나 위기로 빠지는 국면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는 여기 이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싼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외국인들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싸기 때문에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싼 게 해소되게 되면 전략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점은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 저평가가 해소되는 시점. 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머징이 일단은 싸다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다음부터 또다시 이머징 간의 차별화가 나타날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요? 예. 차별화가 된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앞서 뭐 지금 현재 태국이든 브라질이든 증시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빠진 이유, 그 내용이 이제 뭐 불안 요인들이 해소됐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싸기 때문에 들어온 어떤 베어마켓 랠리가 이들 신흥 시장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저희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차별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선진국의 수요가 계속해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요인이랑 그다음에 이제 재고가 워낙 많이 쌓여 있었다, 연말에 많이 쌓았다가 이걸 1, 2분기 소진하면서 약간 재고 사이클이 좀 둔화되면서 사실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된 측면에 있었는데, 그저께 이제 발표됐던 저희 한국의 이제 3월 수출 동향을 보면은 미국 쪽으로 다시 수출이 또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좀 외부 수요에 초점을 맞춘 이제 신흥 국가들은 2분기, 3분기 지속될수록 오히려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새롭게 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고, 싸다는 측면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뭐 한 2분기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머징 간의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국 증시는 싸다는 이유와 또 개별적인 차별적인 어떤 우호적인 조건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군요. 네. 또 최근 시장의 특징이 코스닥이 코스피에 상대적으로 좀 강했었습니다. 이 코스닥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뭐 많은 투자자들이 아마 기대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코스닥, 코스피를 이제 명확하게 나누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사실 이제 1분기만 이제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앞서 말씀드렸던 신흥시장을 이제 억눌렀던 그런 악재들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형주가 올라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좀 펼쳐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수급의 키가 외국인들한테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우선은 대형주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싼 업종이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일단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랑 조금 별개로 앞서 이제 뭐 수익률을 보여드렸었지만 이제 뭐 게임주라든지 컨텐츠, 뭐 호텔, 레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코스닥이고 중소형 종목이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중국의 어떤 서비스 산업이 커지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트렌드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중소형주라서 외국인들이 안 사는 게 아니고 중국에 그쪽에 초점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글로벌하게 살 수 있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또 제한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올라오면서 사실상 뭐 대형주랑 이렇게 특색 있는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적인 접근보다는 이게 중국과 관련된 그러니까 기업이나 업종군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적절한 그 접근 자세다 네. 이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 임상무께서 보실 때 뭐 시장은 그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업종은 뭐 중국에 대한 앞서 얘기도 했지만 이게 뭐 골드만삭스도 뭐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적인 그 사견으로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좀 주춤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 한국 시장의 어떤 모멘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이 중국이 지금 현재 좀 괜찮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큰 게 사실 지금 정책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이 정책 기대감이라는 게 1분기가 워낙 안 좋고 지금 2분기도 또 안 좋을 거니까 정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3분기 되면 살아날 거다. 이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초점 맞춰봐야 되는 게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계속 부진을 했는데 이 부진했던 요인이 다 해소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정책 나왔을 때 약간 반짝하고 또다시 가라앉고 반짝하고 가라앉고 이거를 반복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걸 단기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뭐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선진국 수요가 살아나면서 거기 초점 맞춘 기업이랑 중국 쪽에 초점 맞춘 기업을 두 개를 놓고 좀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접근해봤을 때 과연 중국 쪽에만 초점 맞춘 기업의 그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저는 확답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모멘텀은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고 이쪽에서 이제 선진국 쪽 수요가 살아나는 쪽에 초점 맞춘 거는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이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도 이루어지는 거겠죠. 생각이 다 똑같으면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겠죠. 예, 오늘 임태근 상무와 함께 오늘 코스닥의 강세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